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리모컨을 어디서 누를까? 10월 8일 전두환 일행이 버마에 도착했다. 일행은 버마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첫날은 순조롭게 보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오전 10시 30분쯤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는 공식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웅산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다. 아웅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도움으로 영국으로부터 버마의 독립을 추진했다가 일본군의 진주 이후 이들의 행태가 영국보다 심한 것을 알고는 차라리 영국 식민지였을 때가 더 좋았어. 다시 영국군과 손을 잡고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면서 영국에게 독립을 약속받고 버마를 독립시킨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런 그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아웅산 묘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정상들이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과 비슷하게 버마에서도 의뢰 아웅산 묘소에 참배를 하게 했던 것이다. 북한의 테러범들은 그런 공식 일정을 미리 알고 아웅산 묘역 지붕 위에 폭탄 3개를 장착했으니 이제 리모컨만 누르면 됐던 것이다. 그리고 디데이인 10월 9일 비각의 아침은 섭씨 25도에서 26도로 화창했고 북한 테러범들은 운명의 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막판에 테러범 간의 언쟁이 있었다. 원격 조정기를 어디서 누르면 좋겠습니까?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폭파하는 게 어떨까소? 안됩니다. 킥하면 차량 행렬을 볼 수는 있어도 묘소 내의 상황은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두환이 묘소에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종기를 누를 수 있습니까? 또 구경꾼들 사이에 보안요원이라도 숨어있으면 억합니까? 기럼 어디서 하자는 말입니까? 묘소 내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저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민철이 가리킨 곳은 슈엔다곤 탑사원의 맨 위층이었다. 강동무, 저긴 더 위험합니다. 관광객이 많아서 저기서 있다간 단번에 걸리고 맙니다. 내 말을 따르시라요. 그러면서 강민철의 의견을 일축했다. 사실 진모 소자와 강민철은 이 문제 외에도 사사건건 갈등이 있었다. 운명의 나팔소리. 호텔에 묵고 있던 한국 정부의 수행원들과 기자들은 10시가 조금 넘어 아웅산 묘소로 출발했다. 수행원들은 10분 먼저 묘소에 도착해 두 줄로 서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자들도 막 도착하여 묘소 근처로 몰리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이범석 장관이 한 기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 미스터 박, 이따 저녁에 좀 보지. 기자분들이 몇이나 오셨나? 이 말은 이 장관이 기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얘기였다. 당신은 큰 행사를 따라온 기자들에게 500, 600달러 정도의 여비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었다. 하지만 이것이 기자가 이범석 장관과 나눈 마지막 말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헐. 그리고 10시 26분경 경찰의 모터사이클을 선두로 태극기를 단 검은색 벤츠 차량이 묘소에 도착했다. 수행원, 기자, 경호원들의 시선은 모두 이 차에 모아졌다. 군중과 테러범들은 이 차량 행렬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각하가 오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계철 주 버마 대사 일행이었다. 그날 아침 전두환은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 이계철 대사를 자신의 숙소로 불렀던지라 대사의 차량은 대사관저가 아닌 영빈관에서 나와 주요 인사들의 차량과 함께 묘소를 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 이계철 대사는 머리가 벗어져 멀리서 보면 언뜻 대통령과 닮아 보이기도 했다. 그런 이계철 대사가 차에서 내려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대통령께서 곧 오실 테니 미리 정렬해 있자고 해서 2열 횡대로 줄을 서 있었다. 그렇게 수행원들이 도열을 마치자 뜬금없이 버마 나팔수들이 연주를 시작하다 멈추는 것이 아닌가. 두 소절의 짧은 나팔 소리였다. 이계철 대사를 전두환으로 알았던 것인데 아니구나 싶어서 도중에 멈춘 것이다. 이계철 대사가 대머리에 안경을 썼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의전 차량을 타고 뒤늦게 도착해서 먼저 도착한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필 앞열 가운데에 위치했으니 버마 나팔수들이 볼 때 전두환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 그런데 이게 신호탄일 줄이야. 테러범들은 곧바로 리모컨을 눌렀다. 쾅! 쾅쾅! 쾅쾅쾅! 아웅산 묘지는 폭음과 함께 번갯불 같은 섬광과 맹렬한 폭풍이 일었고 일순간 모든 것이 폭풍에 휘말렸다. 실제 폭파 장면의 사진이다. 순식간에 캄캄한 암흑 속에 휩싸이고 파편과 함께 사람의 몸에서 찢겨진 살과 뼈 등이 사방에 흩어졌다. 목조 건물은 폭삭 무너져 석가래는 내려앉고 지붕은 날아가 버렸다. 그 잔해 밑에 수행원들의 찢긴 신체가 널려 있었다. 폭발용 폭탄 속에는 쇠조각들이 들어있어서 피해는 훨씬 컸다. 여기저기서 부상자들의 살려달라는 처절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나마 화재용 소위탄이 터지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 소위탄이 터졌으면 엄청난 화염으로 사망자 수는 훨씬 늘어났을 것임. 전두환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다. 일정대로라면 오전 10시 15분 버마 외상이 전두환을 만나 10시 20분쯤 묘소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필 외상이 탄 승용차가 운행 도중에 길바닥에서 고장이 나버린 것이다. 아, 열악한 버마의 현실. 그래서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4분 늦게 도착하게 됐다. 반면 전두환은 약속 시간 2분이 지났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가 안 와. 국가원수가 로비에서 외상을 기다리는 것이 격이 맞지 않는다 싶어 다시 2층으로 올라갔고 마침 2층에 영점 요원들이 있어서 차례로 격려를 해주기 시작했다. 수고들 하심. 그러던 중 버마 외상이 도착했다. 하지만 격려 도중에 끝내버리면 그것도 모양새가 좋지 못해서 전두환은 영접 요원들과 끝까지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수고. 그리하여 예정보다 4분 늦은 10시 24분경에 출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늦장이 전두환의 목숨을 살릴 줄이야. 영빈관에서 아웅산 묘소까지는 불과 4.5km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3km를 지나고 1.5km를 남긴 상황에서 갑자기 아웅산 묘소에서 폭발음이 들렸던 것이다.
쾅! 쾅쾅! 쾅쾅쾅! 이때가 10시 28분이었고 전두환의 차량은 2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뜨아! 놀란 전두환 일행은 급히 차를 돌렸다. 그야말로 우연에 우연이 겹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전두환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